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1755님 최근에 듣기 시작했어요. 경제발전소. 경제 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주 출석할게요. 그래요. 어디 가지 마세요. 2312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경제는 문외한이었는데 재밌고 유익해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만 문자 보내주세요. 5917님 부인한테 혼나면서 듣고 계세요. 네, 몹시 칭찬합니다. 같이 들으세요. 어서 전도해 주십시오. 어서 빨리 부자 되게 해줄지어다. 네, 부자가 되려면 우리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라는 얘기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체 이게 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 모셨습니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퓨처 디자이너스, 미래 디자이너.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게 네. 딱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201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레디 플레이어 원. 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실 가상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신입사원 연수나 졸업 입학식을 메타버스 이 세계 안에서 했다 이런 곳들도 있던데 자, 오늘 선생님은 컴퓨터 공학자이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저자로 나오셨거든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서 저는 부쩍 네.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게 역사가 30년이나 된 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무려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처음으로 쓴 소설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단어고요. 이 사람이 사실 만든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뜻은 가상세계요. VR 디바이스,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딱 끼고 아바타로 분을 해서 주인공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악과 싸우는 거죠. 네. 레디 플레이 원이 그 소설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 닐 스티븐슨이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옴니버스, 유니버스 거기에 쓰는 버스인데 AR, VR, 가상현실, 가상세계 뭐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혼재한단 말이죠. 메타버스 이거 정확히 뭐예요? 네, 사실은 뭐 어디 학문적으로 정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요. 다만 이 메타버스를 그래도 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디지털로 구현돼 있는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가상 세계이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로그인을 해서 무엇인가 상상의 것들, 그다음에 유용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틀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미러월드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세요. 이 용어들이 사실은 2006년, 2007년에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이 메타버스가 그때 한참 핫했었거든요. 스노우 크래시 이후에 잠깐 죽었다가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번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그래서 그린 시나리오 4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아무데나 막 다 써요. 네. 그러니까 뭐가 메타버스지 좀 궁금해지는 거죠. 헷갈려요. 네네. 네. 이게 뭐랑 똑같냐면 4차 산업혁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들, 클라우드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AR, VR 이런 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네. 기술의 변화 이러기는 어려운데 그때 때마침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타나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 그것과 동일한 게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매직 용어로서 등장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뭐 가상현실도 있고 가상세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딱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구현된 인터넷에 연결된 세상. 네. 그건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그 의미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거는 메타버스를 개발하거나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과 실제 메타버스를 섞어서 쓰고 계세요. 아, 기술하고 그 공간, 제한된 그렇죠. 공간 자체를
혼재해서 네,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그러면 그거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은 아니고요. 가상현실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그러면 그 증강현실은 기술인 거죠. 현실을 증강하는 기술인데 이걸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닌텐도 그 스위치에 들어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메타버스이지만 닌텐도 스위치가 메타버스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네. 그냥 디바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술과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분리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동물의 숲 얘기해 주시니까 알겠어요. 저도 최근에 동물의 숲 하다가 그 문어가 자꾸 이사 간다 그래서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 이거는 메타버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들은 어느 집합에 들어가요?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메타버스의 한 축에는 속합니다. 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축에는 속하는데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메타버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7가지 요소를 뽑아냈어요. 네. 물론 그 7가지 요소를 모든 곳에서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점점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타버스화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조건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차원이죠.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그렇죠. 메타버스. 2D로 네.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면 공간 안에서 서로 교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는 맞죠. 네. 사용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맞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 다 맞는데 중요한 건 그 공간 자체가 차원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 단어도 요즘에 유행인데 미러월드? 거울에 비춘 것 같이 똑같은 세상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까 그 메타버스 로드맵에 나온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미러월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똑같이 미러링한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면 사실 뭐 반대로가 되지만 똑같은 형상이 비춰지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 축에서 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뭐든 우리가 상상하는 걸 다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컴퓨터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가상세계는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없어도 돼요. 네. 인간이 바다 깊숙이 뭐 아무것도 안 끼고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죠. 우주를 날아다녀도 돼요. 그건 상상을 그냥 디지털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미러월드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디지털로 이제 약간 복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것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그 자체가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도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세계도 반영이 되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모터가 돌거나 공장이 네. 도는데 거기 것이 또 가상 세계에 적용이 되고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동기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미러월드인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미러월드가 있죠. 구글맵, 구글 얼스 같은 것들. 그렇군요. 네, 실제 있는 길인데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 정보와 함께 구현을 해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미러월드 내지는 디지털 트윈은 맞는데 정말 그게 메타버스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가치적인 활동을 뭐 많이 하지는 않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웨이즈 같은 소셜 내비게이션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유저들이 그 안에서 막 정보를 남기고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네. 기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걸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꽤 많이 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제가 정말 체감하는 거는 요즘에 10대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보통 로블록스로 넘어가는데 이런 게임들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책에 써주셨어요. 그리고 둘 다 전 세계 10대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액티브 유저가 1억 5천만 명이요? 네, 마인크래프트랑 로블록스는 둘 다 약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 오픈 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완전히 그냥 열려 있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우리가 예전에 뭐 팩맨이라든가 네. 갤럭을 하면 딱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아무데로나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디로 가라라는 지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벽돌을 수집하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전투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뭘 만들기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그런 형태의 샌드박스 게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둘 다 처음에 시작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게임들이에요. 꽤 다. 오래됐네요. 네. 그 당시에는 컴퓨터 성능이 좀 좋지 않았고 모니터나 이런 해상도 그래픽 성능들도 사실 좋지 않았다 보니까 블럭 형태 이제 엉성한 왜냐하면 이게 아무 데서나 돌아야 되는데 정교하게 만들면 사실 안 돌거든요. 그래서 엉성하게 시작됐던 게임들이다 네. 보니 가볍죠.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쉽게 포팅이 돼서 쓸 수가 있고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10대들이 사실은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할 때 손안에 스마트폰이 쥐어졌던 세대들이에요. 같이 컸어요. 네, 휴대폰하고. 엄마 아빠들이 네. 애가 조금만 하면 그냥 바로 휴대폰. 그렇죠. 뭐 네. 핑크퐁 없이 애 키우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분신이에요. 이게 자기 몸의 일부죠. 우리 안경 쓴 사람들이 안경이 몸의 일부 같잖아요. 그렇죠. 저 안경 끼고 세수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입니다. 네. 신체 일부. 그래서 그 신체 일부라는 얘기는 스마트폰 자체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가상세계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미 현실 세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두 곳에 존재하는군요. 늘. 그 두 곳이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부족하죠. 왜냐하면 로블록스 안에 그렇죠. 마크에도 들어가 포트나이트 있고. 안에 마크 안에 네.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구분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가 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답니다. 네, 모든 집에 있습니다. 이 1억 5천만 명 그리고 16세 미만의 이용자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이끌어갈 사회상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이 로블록스라는 게 참 인기가 많아요. 사실 마인크래프트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왜 그렇게들 좋아하나요? 사실은 둘 다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의 유저는 마인크래프트 유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리해서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나빠라고 하지만 아니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 아이들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로블록스 쪽이 조금 성격이 네. 그 아이들한테 조금 동기를 더 많이 주는 거죠. 무슨 동기냐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면 거기에 더 중고가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도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제공되는 툴을 이용하면 쉽게 그 안에서 집도 짓고 게임도 만들고 자기 뭔가 캐릭터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요. 꾸밀 수도 네. 있고.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조금 더 진화가 돼 있어요.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로블록스 그 스튜디오 같은 걸 활용하면 이제 루아라고 하는 간단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씁니다. 네. 아주 코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로블록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자발적 네. 게임 개발자가 800만 네, 명.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개발자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제 800만 네. 명인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내가 열심히 그 안에서 집을 짓고 나무를 짓고 사냥을 해서 팔거나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코인이 생기죠. 네. 그럼 그 코인으로 또 딴 걸 사고 딴 아이템을 사고 도구를 사서 더 좋은 걸 만들고 디지털 투 디지털 경제는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한데요. 사실은 거기서 번 걸 현실 세계에서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로블록스는 그게 가능합니다. 로벅스라는 통화를 활용하는데 아이템을 팔거나 내가 만든 게임을 사람들이 와서 쓰면 로블록스에서 그 수익을 공유를 해줍니다. 프라핏 쉐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127만 명이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죠. 1,000불 정도의 돈을 번 사람들이 127만 명. 와. 엄청난 그러면 수죠. 리워드가 확실히 주어지니까 네. 보다 집중해서 보다 더 좋은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막 불타오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참여가 많아지니까 또 로블록스가 또 그걸 더 진작시키고 커뮤니티를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한 10만 로벅스 정도가 생기면 교환소에서 현실 돈으로 바꿔줍니다. 실제 리얼머니로. 맞아요. 그게 한 35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큰 돈이네요. 네.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린아이가 없거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가 약간 그 네모난 벽돌 같은 것들로 꾸며져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나도 꾸미고 그리고 개인기도 만들고 집도 꾸며가면서 여기서 뭐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연합해서 어딘가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것도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일종의 어떤 섬 같은 데에서 네, 네. 주민들이 살게 되고요. 거기에 그
NPC로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하고 교류도 하고 대출도 받고 네네. 돈을 상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임인데 로블록스 자체가 게임 개발자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광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우리도 예전에 왜 지금 다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싸이월드 여기 아바타도 있었고 도토리로 거래도 했고 여기 보면은 본인의 감정 상태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 누워 앉아있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그럼 메타버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메타버스의 그 7가지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체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들어가서 뭔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생산된 거를 소비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경제 기본이잖아요. 생산이 있어야 잉여가 생기고 잉여가 생겨야 교환 가치가 생기고 교환 가치가 생겨야 경제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근데 그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안에는 그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싸이월드도 옛날에 도토리 가지고 네. 지분을 꾸몄잖아요. 방 꾸미고 뭐 스킨 사고 노래 사서 그 도토리 매출만 해도 몇백억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네. 컸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블록스 마크 그다음에 이 싸이월드의 공통점 중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세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거기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네,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설령 아무도 로그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세계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살아 있는 거죠. 마치 현실 세계처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라면 싸이월드도 사실은 돌고 있는데 이것도 차원이 낮죠.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2D로 평면으로 그냥 방이 있고 막 이동하는 자유도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싸이월드마저도 그런 저차원의 기준으로 보면 메타버스에는 속한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원래 싸이월드가 7월쯤에 재개장한다고 했는데 10월로 늦춰졌거든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안타깝게 모바일 세상으로 전환하는데 좀 늦었잖아요. 한국형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신 경제 트렌드 가운데 하나만 콕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